이제 298페이지 합시다. 조합입니다. 조합. 자, 1번 추진위원회입니다. 1번 조합 설립 의무는 무시하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2번부터 추진위원회 구성입니다. 1번 조합을 설립할 때는 정비계획 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체크합시다. 첫 번째 5인 이상 위원 및 운영 규정에 대한 토의 등 소유자. 두 번째 과반수 동의입니다. 과반수 동의. 조합 설립위원 추진을 구성해서 국토부에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세 번째 시장군수 승인입니다. 시장군수 승인. 네 번째 가로이트 정비사업은 추진을 구성 안 한다. 그러니까 1번에 함정이 4개 들었어요. 추진위원회 글자 5개니까 5인 이상. 하나 만든 거 빨리 만다. 과반수, 시장군수 승인. 가로이트 정비사업 얘기했죠. 단독 공동 더해서 몇 가구 이상? 20가구 이상.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추진위에 만들면 일이 더 드리는 거, 더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이트 정비사업은 추진을 구성하지 않는다. 그 다음 2번 조합 설립 동의 유죄입니다. 추진의 구성에 동의한 자는 앞으로 이 정비사업 조합은 동의가 엄청나게 많아요. 동의가. 그러니까 웬만하면 생략하려고 추진의 구성에 동의했으면 그대로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을 봅니다. 단 항상 우리는 공법에서 동의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추진의 구성에 동의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걸 보지만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는 처리할 수 있어요. 도정법에서 동의 처리는 항상 쌍방이에요. 쌍방. 도정법에서 동의 처리는 누구한테 처리하냐면 나한테 동의 받아간 자. 그자가 누굽니까? 동의 상대방. 동의 상대방. 나한테 동의 받아간 자. 동의 상대방이 타고 항상 누구한테? 시장군수한테. 양쪽에 보낸 거예요. 동의 상대방한테도 하고 시장군수한테도 합니다. 그러면 그 철회서가 언제 효력 발생하냐면 동의 상대방에게 도착되는 게 빨랐냐, 시장군수가 받아가지고 재처리한다라고 통보한 때가 빨랐냐, 둘 중에 빠른 날 처리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2번 조합 설립이 동의의제 이해해야 돼. 추진의 구성에 동의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을 본다. 단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추진위원회나 시장군수에게 반대 의사표시, 철회 의사표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 3번입니다. 추진위원회 기능 가서 1번 잡아 1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할 수 있다. 나머지 읽어보고 이 지금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할 수 있다. 박스 밑에 2번 보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할 때 비리방지입니다. 비리방지 그 말은 경쟁 입찰 이겁니다. 경쟁 입찰 방식으로. 그 다음에 2번 중요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이제 3번에 1번입니다.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동의 받은 후에 줄 겁시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한다. 일단 추진위가 조합 설립 인가 받으려면 아까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동의 받고 뭐 하기 전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창립총회 개최한다. 그거 알아놓고 나머지는 더 없어요. 그럼 추진위원회에서 필요한 거 뭐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 5인 과반 동의, 시장군수 승인, 가로이트 정비사업 구성 안함. 추진위 구성에 동의했으면 조합 설립에 동의한 걸로 본다. 그리고 정비사업 전문가협회에서 선정할 수 있는데 비리방지에서 경쟁 입찰이다.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창립총회 개최해야 된다. 거기까지만 딱 잡아놓고 넘어가고요. 다음 조합입니다. 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인데 1번 조합 설립 인가에 관한 사항인데 이 부분 이거 조합 설립 인가 통의 기준 암기하기 방법이 없어요. 조합 설립 인가 통의 기준 거 보면 첫 번째 무슨 조합이냐 해가지고 무슨 조합이냐, 조합은 재개발하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재개발 도시환경. 얘는 동의가 얼마냐 그러면 4321이래요. 4321. 4분의 3, 2분의 1이면 4분의 3이 크죠. 도정법에서 숫자 큰 게 뭐라고요? 개발법에서는 숫자 큰 게 뭐라고요? 면적. 도정법 숫자 큰 게 소유자. 4분의 3이 큽니까? 그러면 네가 소유자고 숫자 작은 게 면적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4분의 3, 2분의 1.
두 번째, 재건축인데, 재건축은, 자, 이게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가 6동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뭐라고요? 주택단지. 주택단지를 재건축한다. 주택단지를 재건축할 때는 이게 개정이 돼서 마음에 안 들죠. 좀 내비두지. 내비두면은 우리는 시험 보기는 쉬웠는데, 동별 전체, 동별로 얼마 동의받고? 과반수 동의받고, 전체 얼마? 4분의 3, 똑같이 4분의 3. 소유자 4분의 3, 면적 4분의 3. 근데 이제 여기는 단독주택이게 단독이 이렇게 있어요. 단독이 밀집되어 있으면 주택 단지입니까? 아닙니까? 단독이 밀집되어 있으면 주택 단지 아니요? 주택 단지가 아니죠. 주택 단지 왜? 아까 주택 단지가 뭔가 배웠죠. 주택 단지 뭐라고?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받은 일단의 토지. 5번 건축법 허가받아 아파트 연립을 건설한 토지. 단독은 주택단지가 될 수가 없다니까.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해야 돼요. 재개발이 해야 돼요. 재건축이 해야 돼요. 2달 전에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주거환경 개선 그런 게 제가 땡 그랬어요. 2달 전에도. 대충 재건축도 땡이고. 그렇게 얘기하면 백날 얘기도 답이 안 나와요. 그렇지. 기반시설. 기반시설이 어쨌다고? 기반시설 상태가 뭐라고? 극희열악. 뭐라고? 주거환경 개선. 열악. 뭐라고? 재개발. 양호. 뭐라고? 재건축. 그러니까 단독이 밀집되는 기반 상태가 양호하다. 그럼 뭐라고요? 재건축. 얼마 동이요? 4분의 3 플러스 3분의 2. 세 번째, 가로주택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10분의 8 플러스 얼마? 3분의 2. 이만큼 동의받아가지고 누구? 시장, 군수, 인가받는다. 시장, 군수, 인가. 가로주택 얼마라고요? 10분의 8, 3분의 2. 가로주택 10분의 8, 3분의 2. 10분의 8, 3분의 2. 씩씩하게 암기 시험장 닦았는데 가로주택 5분의 4 플러스 3분의 2. 이러면 맞다 틀리다? 맞다. 10분의 8 플러스 3분의 2나 5분의 4 플러스 3분의 2나 약분하면 5분의 4니까. 원래 정상적인 이랬다겠죠. 원래 법이 10분의 9 플러스 3분의 2. 10분의 9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우리나라는. 왜? 외국 나가서 거주하는 자가 많으니까. 투자는 국내 해놓고 외국 나가 있으니까 동의가 안 된다. 그래서 이걸 갖다 가로주택을 빨리 하기 위해서 바꿔주자. 그래서 동의 기준은 10분의 8로 바꿨다. 그러니까 바꾸면서 뭐가 없었어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 누군가 정신 차렸으면 10분의 8이 뭐냐? 쪽팔리고 5분의 4라고 이렇게 했어야 정상인데 정신이 없이 급하게 바꾸다 보니까 10분의 8. 근데 우리 출제위원들은 정신 차린다고 이 사람들은 5분의 4 이렇게 낼 수도 있다고. 암기해야 문제 풀리지 이해해서 풀릴 수가 없습니다. 암기하시고 그 다음 자 지금 303페이지입니다. 양가로 2번 초합설비 인가 취소입니다. 1번 초합설비 인가 취소. 시장 우선 줄 거 놓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크합시다. 추진의 승인 체크합시다. 초합설비 인가 체크합시다. 취소 끝맺음이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1번 X 2번 X 3번 아주 쉽네. 3번 정비 예정구역 해제 정비구역 해제 정비 예정구역 해제 그럼 어쩌죠? 추진의 승인 취소 정비구역 해제 초합설비인가 취소 끝맺음이 하이한다. 그럼 밑에 2번 취소지죠? 취소했으면 고시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고시하여야 한다. 거기까지 주의하고 그 다음에 비용 보조 그런 거 보지 말고 그 다음에 3번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 방법입니다. 3번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 방법 1번 동의 방법입니다. 동의한 사항 차례 반대 의사표시 포함한다. 동의할 때는 전화상으로 여보세요 동의했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서면해야 되겠어요. 서면 보지 말고 원래 동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동의할 때 어떻게 한다? 서면으로 동의서 들고 오니까 동의서 들고 못 한다가 찍고 사인해 줍니까?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 처음 말합니까?
그렇게 했지, 그렇게. 그게 옛날 방식이고 지금은 바뀌었다고. 지금은 인감도장 띄는 것이 아니고 지장 찍고 사인, 자필 서명하고 신분증 4번을 첨부한다. 지금 이게 바뀐 거예요. 도정법이 신식이에요, 신식, 도정법은. 서면 동의서에다가 동의서 뭐 찍고 지장 찍고 뭐 하고 사인하고 자필 서명 그리고 신분증 4번 첨부한다. 근데 나 해외 나가 있는데요. 법인이 있는데요. 법인이 어떻게 지장이 있냐고. 해외 나가 있거나 법인이면 어쩔 수 없이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 첨부한다. 1번은 그거니까 기억하세요. 이제 동의가 서면 동의다 그건 상식이고 어떻게 한다고? 쓰고 찍고 붙이고. 뭐 찍고요? 지장 찍고 사인하고 신분증 4번 붙이고. 해외 거주하거나 해외 거주한 법인이면 옛날 방식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 붙이고. 동의자수 산정입니다. 동의자수. 자, 동의자수 우리가 이거 아닙니까? 동의자수 이거 소유자 4분의 3 면적 3분의 소유자 4분의 3 할 때 혼자서 땅 7개 가지고 있으면 1명이요 7명이요? 이 계산해야 된다고. 5명에서 주택 하나 가지고 있으면 1명이 7명이요? 땅 소유자 위에 지상권이 있으면 1명이 7명이요? 이거 한다고 이거. 무조건 1명이다. 무조건 1명. 간단해요. 혼자서 100개 가지고 있으면 1명. 100명이 하나 가져도 1명. 토지소유 지상권자 더해서 1명. 좌우지간 1명. 아주 쉬워요. 자, 1번 시작합니다. 1번. 주거환경, 재개발, 도시환경, 주거환경 관리, 가로주택은 자, 1번. 한 필의 토지 하나의 건물이 수인공에 속한다. 수인을 대표하는 1인. 끝. 더 뒤에 보지 말고. 2번.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토지소유자 지상권자 대표하는 1인. 3번. 1이 다수 필지 토지, 다수 건물 가져도 필지 건물 상관없이 1인. 아주 좋아요. 혼자서 100개, 1000개, 10,000개 가져도 1명. 토지소유자 지상권자 더해가지고 1명. 100명이, 1000명이, 10,000명이 하나 가져도 1명. 2번. 재건축. 1번. 소유권, 구분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한다. 여러 명을 대표하는 1인. 봐요. 이걸 뭐라고? 소유권.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한다. 1인. 이걸 뭐라고? 구분 소유권. 공동주택이니까 구분 소유권. 단독이면 소유권. 소유권, 구분 소유권 여러 명이 공유한다. 1명. 두 번째. 한 명의 소유권, 구분 소유권 여러 개 가지고 있다. 그래봤자 1명. 그러니까 좌우지간 1명이야, 1명. 무조건 한 사람이 절대 한 사람이 2명 될 수는 없다고. 무조건 1명. 그 다음에 동의 철회입니다. 보지 말고 좌우지간은 언제는 철회할 수 있다? 전에는. 지금 왜 동의받고 있어요? 조합설립인가 신청하려고. 그러면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철회할 수 있다죠. 철회할 수 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철회 반대 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철회 방법인데 철회 방법. 아까 동의할 때 전화를 했어요? 서면을 했어요? 서면. 철회는 전화를 해요? 서면해야 돼요? 서면으로. 조합에 가게 되면 철회서 양식이 있어요. 동의서 양식이 있고 철회서 양식이 있으니까 철회서에다 똑같이 어쩐다고? 찍고 지장 찍고 또 쓰고 자필 서명 또 신문지 사면 첨부해가지고 보낼 때는 내용 증명. 이거 확인해야 되니까 내용 증명 방법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것은 내용 증명 방법. 그것만 틀립니다. 3번 철회 효력 발생입니다. 2번 철회 방법부터 보면 철회 방법부터. 자,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 의사표시하려는 토지 등 소유자는 동의 상대방 및 시장 군수에게 철회서에 토지 소유자 지장 날인 자필 서명 신분증 4번을 첨부한 내용 증명 방법을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철회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동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다. 3번 철회 효력 발생. 동의 철회나 반대 의사표시는 철회서가 동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시장 군수가 동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뜻은 빠른 때 효력을 발생한다. 갑이 있습니다. 소유자 갑. 자, 이제 조합을 만듭시다. 조합. 자, 토지 소유자 갑이 이러고 있어요. 조합을 만듭시다. 추진위원회가 와가지고 자, 우리 조합 만들게 동의 좀 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요. 빨리 합시다. 동의했어요. 언제 동의했냐? 5월 1일 날 동의했어요. 자, 동의하니까 조합이 이제 추진위원회가 동의서 다 취합해가지고 과반도 동의받아가지고 신청합니다. 누구한테? 시장 군수한테. 시장 군수 뭐 받아요? 승인 받아요. 이러면 추진위원회가 이러면 구성이 된 거예요.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이때 언제까지? 신청 전에는 얘한테도 하고 얘한테 양쪽에 다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니까 이제 뭐 만듭시다? 조합 만듭시다. 조합 만들려면 동의도 받아가지고 조합설립 인가 신청합시다. 누구한테? 시장 군수한테. 시장수 인가 받아야죠. 인가 신청 전에 처리가 되는 거예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했으면 얘는 자동적으로 조합 설립에 이 동의가 아까 승계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고. 동의 그대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소유자가 보니까 이거 추진위에 일하는 거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처음에 믿고 5월 1일 날 동의를 했는데 하는 거 보니까 도대체 마음에 안 들어요. 조합 설립에는 내가 동의를 못 하겠어요. 근데 동의가 그대로 어쩐다? 승계된다. 그러면 나는 어쨌다? 동의했다. 그러니까 어쩌자? 신청 전에 먼저 처리하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나는 이 동의를 철회합니다. 라고 의사표시한다고. 언제 했다고? 5월 5일날 했다고. 5월 5일 하니까 철회 의사표시 누구한테 해야 돼요? 동의 상대방. 누구한테? 추진위원한테. 아직까지 조합이 탄생 안 됐으니까. 누구한테? 여기 있는 시장군수한테. 5월 5일날 의사표시 했더니 시장군수는 5월 7일날 받았다. 얘는 언제 받았다? 5월 9일날 도착했다. 시장군수는 받자마자 얘한테 통보했다. 야, 갑은 어쩐다더라? 갑은 동의 처리한다라는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 줍니다. 이때 갑의 철회 시기가 언제냐? 이런 거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얘가 5월 5일날 의사표시 했지만 추진위원회 도착한 데 언제고? 5월 9일이고 시장군수한테는 언제? 7일날 도착해가지고 지체 없이 7일날 통보했다. 통보한 때가 빨랐냐? 도착한 때가 빨랐냐? 얘가 빨랐네? 그러면 빠른 날 효력 발생. 그래서 그 내용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4번 토지 소유자 동의서 재사용 그것은 스스로 읽어보고 시험이 아니고 실무적인 거예요. 실무적인 거. 자, 넘어 4번 조합의 법인격입니다. 조합의 법인격. 1번 법조성격. 조합은 법인이다. 법인. 공법상 비영리 사담 법인. 2번 설립 등기입니다. 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주된 사무소 소유자재 등기함으로 시작합시다. 등기함으로 성립한다. 등기함으로 성립. 3번 조합의 명칭 중에 정비사업 조합 문구 써야 됩니다. 문구 써야 된다. 자, 민법 준용인데 조합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합니다. 민법 사단법인. 신경 써야 돼요. 민법 사단법인.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인데 조합원이 특히 잘 나오는데 조합원. 1번 조합원은 정비사업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를 한다. 가로 안에 중요 가로 안에 재건축하고 가로채는 누구만? 동의한 자만. 재건축 가로채는 동의한 자만 기억해야 돼요. 정비사업 조합원은 누구라고? 토지등 소유자. 재건축 가로채는 동의한 자만. 자, 재개발의 조합원은 누구예요? 재개발의 조합원은 누구라고? 토지등 소유자. 그 자가 누구예요?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정비구 안에 있는 건축물 소유자, 정비구 안에 있는 지상권자. 가로일 때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로서 동의한 자. 그 자가 누구예요? 가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로서 동의한 자. 가로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 소유자로서 동의한 자. 가로구역 안에 있는 지상권자로서 동의한 자. 그렇게 문제가 연결된다고. 자, 다음 하나에 해당하면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입니다. 수인 대표하는 1인이 조합원이다. 1번 토지 건물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 공유. 토지 하나를 7명이 공동 소유하며 건물 하나를 7명이 공동 소유하며 지상권도 똑같고 7명이 공동 소유하면 조합원은 몇 명이다? 1명이다. 1명. 두 번째 수인의 토지 소유자가 1세대다.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필지가 4개 있는데 얘가 갑, 을, 병, 정 소유자 같아 해달라요? 다 다르죠. 소유자 몇 명이요? 4명이요. 조합 몇 명이요? 4명이요. 4명. 소유자가 4명이면 조합 몇 명? 4명인데 얘가 아빠고 엄마고 아들이고 딸이고 얘가 3살 먹고 4살 먹었다. 100% 1세대지 그러면. 부부니까 1세대고 2살 먹고 3살 먹었다니까 어떻게 세대 분리할 거냐고. 그러면 얘들은 4명이지만 4명이 된 뭐라고? 1세대다. 그때 조합은 몇 명? 1명. 1명. 갑이 기억력 테스트. 갑이 여기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갑이 순수하게 투자 목적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몇 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갑은?
2개. 어떻게 2개입니까? 하여튼 말은 잘했어요. 2개. 바쁘니까 2개. 1 플러스 1 2개요. 큰 집 하나, 작은 집 하나. 최대 몇 개 값할 수 있다? 2개까지. 그러면 나머지 3개 가지고 있으면 더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명의 돌립시다. 병, 을, 병, 정. 그럼 몇 명 됐어요? 4명. 이거 1명으로 봐야 돼요? 4명으로 봐야 돼요? 1명으로 봐야 돼요? 4명 봐야 돼요? 뭐 후에 했으면 1명이고 뭐 전에 했으면 4명이고 뻔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 뭐 후 이거는 몰라도 되니까 뭐 후에 소유권을 분할해서 소유자 수가 늘어나면 그때는 1명으로 받는다. 뭐가 궁금하면 책 보면 돼요. 뭡니까? 조합설립인가 후. 네, 조합설립인가 후. 근데 그런 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후에 소유권을 분할해서 소유자 수가 늘어났다. 그러면 1명. 조합원의 지위 양도입니다. 원칙 가능입니다. 원칙 가능. 조합설립인가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면 조합원의 권리에 취득한 자를 조합원입니다. 원칙은 지위 승계된다, 안 된다? 된다. 예외. 주택법 줄겁시다. 투기관주고 줄겁시다. 재건축. 투기관주고 재건축 줄겁이에요.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설립인가 후. 정비사업의 건축물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 양수 그 안에 중량이 들어가 있어요. 조합설립 인가 후에 양수하면 조합원이 안 되는데 누구는 봐준다? 상속, 이혼은 제외다. 상속이나 이혼으로 받은 경우는 조합원의 지위 같습니다. 다만 또 중요. 양도자가 다음 하나에 해당할 때 이자한테 사면 된다. 이자한테. 양도자가 다음 하나에 해당할 때 이자한테 사면 된다. 1번 세대원이 짝 있고 세대원 전원이 어디로 간다? 다른 도시로 이사가는 거. 2번째, 세대원 전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가는 거. 3번째, 세대원 전원이 해외이주 2년 이상 해외주로. 4번째, 경공매 써요. 경매나 공매로 나온 거 잡을 때 경매나 공매. 1번, 전원이 다른 도시. 2번, 전원이 상속받은 주택. 3번, 전원이 해외이주, 전원이 2년 이상 해외주로. 4번째, 경공매. 그 4사람한테 사면 돼요. 4사람 아닌 다른 사람한테 사다 적발이 되면 조합원 지위는 고사하고 현금 청산하고 3년 3천 처벌받는다. 정관 X고 정관 변경 X고. 임원에서 임원에는 뭐가 있습니까? 조합장의 이사감사가 있고 임원에서 중요하지 않고 금쟁이 중요하지 않고 2번 조합 임원의 직무입니다. 동그라미 1번 조합을 대고 사무총괄하고 총회 대위는 의정이 된다. 2번째, 조합장 또는 2세, 자기일련 조합가의 계약이나 소송에 있어서는 책값이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 얘는 원래 잘 나오죠.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3번,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 정비사업은 다른 조합의 임원직을 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임원이 격했어야 했는데, 자, 임원이 될 수 없다,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이 될 수 없다.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이거 암기를 하지 말고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이 될 수 없다. 신경 쓰이면 5번만. 도정법 위반해서 벌금 100 이상 형성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임원이 될 수 없다. 2번 중요합니다. 당연퇴임. 임원이 결격서에 해당하나 선임 당시 해당되는 자를 판명되면 당연퇴임하는데 그 타임이 중요합니다.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잃지 않는다. 퇴임 전에 임원이 했던 행위는 그대로 유효하다. 해임 보지 말고, 총회 보지 말고, 총의결 보지 말고, 그 다음에 쭉 가가지고 대의위원회입니다. 대의위원회. 필수적이죠.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 조합은 대의위원회에 두어야 한다. 뭐라고요? 개인 점수. 개발법, 임의적, 도정법 필수. 개발법 몇 명 이상? 50명 이상 둘 수 있다. 도정법 100명 이상 두어야 한다. 그 다음에 4번.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총회 권한 대행인데 넘겨봐요. 총회 권한 대행할 수 있는 게 좀 있죠. 우리가 총회 권한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행할 수 있다니까. 다음 사항은 대행할 수 있다요, 없다요? 이 박스에 있는 거는 대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없는 거. 그게 4개로 보입니까? 더 많이 보입니까? 치사하게 줄여 보이려고. 자, 정관 변경. 그 다음에 자금 차익과 그 방법, 이윤밀 상환 방법. 또 예에서는 정한세 조합원이 부담될 계약. 또 시공자, 설계자, 간피자 선정 변경. 또 정비사, 관리자 선정 변경. 또 관리자 변경. 1번에다가 잔뜩 써놨어요. 1번에다가. 1번만 가지고도 몇 개 됩니다. 그러니까 작다가 아니고 많다요. 많다. 시험 문제 나오면 그런 것은 눈치로 풀어요. 눈치로. 우리가 도시개발법 배웠죠? 아직 개발법 안 배웠나요? 배웠죠. 전주에. 개발법에서 대의원회가 청에 관한 대행할 수 있는 거 배우세요? 없는 거 배우세요? 없는 거. 왜 없는 거 배우세요? 법에서 없는 걸 써놨으니까. 법에서 없는 걸 써놨으니까. 시험 출제, 아니 그걸 알아야 되니까. 시험 문제도 없는 거를 써놓고 물어본다고. 그러면 지금 이게 이만큼 내용이 뭐라고? 이만큼이 총회에서 뭐 한다고? 의결한다고. 대의원회를 왜 만든다고? 이거를 뭐 하려고 만든다고? 대행을 하려고 대행을 하려고 들어봤는데 이거는 어쩐다니까? 이거는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니까. 없다. 그럼 문제는 여기 있는 것을 놓고 대행할 수 있다 없다 물어보지 여기 있는 것을 놓고 안 물어본다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만든지만 알면 돼요. 총회에서 의결할 사람이 몇 개 있다? 많다. 근데 총회가 이 소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 처리 빨리빨리 하고 뭘 만들었다? 대의원회. 뭐 하려고? 총회 권한을 대행하려고. 근데 총회 권한 중에서 이것들은 뭐 할 수 없다? 대행할 수 없다.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나온다. 여기에서. 대행할 수 없는 거 하나 툭 던져가지고 대행할 수 없는 걸 던져가지고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이러고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대행할 수 있다? X 그래야지. 이거는 대행할 수 있다? 아니, 이거는 대행할 수 없다 그러면 O 그래야 되고 이거는 대행할 수 있다 그러면 X 그래야 되고 이걸로 문제 푼다고. 그래서 실력과 눈치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저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내야 돼. 문제 풀이할 때. 그러니까 문제 풀이할 때 절대 빠지면 안 돼. 실력으로 다 푼다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312페이지에 뭐가 있어요? 주민 대표회도 있고 313페이지에 뭐가 있어요? 소유자 전체 회의도 있습니다. 조합 처음부터 다시 빨리 짚고 지나갑니다. 조합 처음부터 다시. 아까 추진을 했으니까 302페이지 가가지고 302페이지 조합입니다. 조합 설립인가 누가요? 시정원수. 설립인가 받으면 뭐 들까요? 동의해서. 재개발 도시한계 얼마? 4분의 3, 2분의 1. 재건축, 주택단지, 더 과반수, 전체 4분의 3, 4분의 3. 주택단지 왜 그러면 4분의 3, 3분의 2. 가로주택은 10분의 8, 3분의 2. 달리 표현하면 5분의 4, 3분의 2. 거기까지 알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설립인가 취소 303페이지. 자, 정비 예정구역이 해제되거나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추진의 승인 취소, 조합설립인가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했으면 그 사실을 고시한다는다. 고시한다. 그거 배웠고 넘기면 소유자 동의에서 동의 방법은 서면 동의서에다가 자, 첫 번째 지장, 사인, 신분증 4번, 해외 거주자거나 법인이면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 동의자 수 산정은 좌우지간 1인이다. 혼자서 토지금을 100개 가져도 1인이요. 토지소유자 지상권자에 있어 더해서 1인이요. 100명이 토지금을 하나 가져도 1인이다. 그게 했고 추진의 구성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취득한 자는 동의한 걸로 보되 어쩐다? 전에는 동의 처리할 수 있다 그랬고 국공유지는 관리청을 소유자로 본다 그랬고 동의 철회도 방법은 동의 방법이나 철회 방법이랑 똑같이 서면 동의, 서면 철회 마찬가지로 거기도 지장, 자필 서면, 신분증 4번 내용 증명으로 보낸다. 항상 철회할 때는 양쪽에 보낸다. 양쪽에 동의 받아간 동의 상대방하고 인가권자인 시장군수한테 시장군수로 도착되면 지체 없이 상대방이 보낸다. 이랬을 때 동의 상대방에게 도착하거나 아니면 시장군수가 동의를 통지할 때 둘 중에 빠른 날 효력 발생.
그리고 조합의 법인격, 조합은 법인이다.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등기야 성립한다. 중요하고 정비사업 문구 쓰고 이법의 변형이 없으면 민법 사단법인 따르고 조합원, 얘가 또 중요한데 조합원은 정비사업 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인데 재건축하고 가로주택은 동의한 자만. 그러면서 다음에 해당하면 1인을 조합으로 본다. 첫 번째, 토지 건물 지상권 이걸 갖다 수인이 공유하면 1인, 수인이 1세 되면 1인, 뭐뭐 후에 1인부터 소유권을 분할해서 소유자 수가 증가되면 1인. 그러면서 조합원의 지위승계 원칙 된다. 예외, 투기관리지구 재건축은 금지. 금지에서 2명은 봐준다. 상속, 이혼 봐주고 또 양도자가 왜 팔았는가? 얘한테 사면 돼, 얘한테 사면 돼. 전원이 다른 도시 이사 가는 거. 전원이 상속주택 이사. 전원이 해외유 2년 이상 해외체류, 경공매. 얘들한테 받으면 된다. 얘가 아인자한테 받으면 현금 청산 3년 3천 처벌받고. 그리고 넘겨보면 임원에 관한 사항인데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 직무 생각하고 자 309페이지 가게 되면 임원의 직무에서 특히 2번 조합장의 이사가 자기를 조합과 계약이나 자기를 조합과 소송에 있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고 그 부분. 그리고 임원의 결격사유지 조합원의 결격사유는 없다. 임원의 결격사유다. 임원의 결격사유.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임원이 안 되는데 도정법 위반해서 벌금 100 이상 형성받고 5년이 지나지 않냐는데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그러면서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해당되는 자재 판명되면 당연 퇴임하고 그 다음 중에는 퇴임 전에 했던 행위는 유효하다. 효력이 잃지 않는다. 그 다음 그럼 총회가 없었고 대위원회 배경 이사면 도의한다. 개인 점수 필수다.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위원이 될 수 없다고. 대위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하는데 대행할 수 없는 것은 많다고. 지문 하나 툭 던지면 이거는 대행할 수 있다. X. 대행할 수 없다. O. 그렇게 풀어줘야 되고. 주민대표회도 있고 토지소유자 전체회의. 내용 가지고 절대 낼 수가 없어요. 지문 하나 툭. 다음 중 도정법과 관계없는 것은 1번 주민대표회의, 2번 토지소유자 전체회의, 3번 환지예정지. 그럼 환지예정지 어디에 있어요? 개발법에 있다. 개발법에 있다. 그런 해야지. 그런 식으로밖에 못 냅니다. 그 다음에 315페이지 사업시행인데 사업시행은 얘는 마지막에 지금 볼 만큼 중요한 거 없어요. 뭐 하나만 하냐 그러면 316페이지 가면 사업시행 인가에서 자 316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업시행세의 정가등과 그 밖에 국토부에 증가하는 설천별 책값상 시장 군수에 제출하고 인가받는다. 시장 군수 인가받습니다. 정비사업시행 인가까지 녹용 시장군수. 도정법은 권한을 누가 쥐고 있어요? 도정법은 지정권자. 말 좀 했네. 개발법은 지정권자. 도정법은 시장군수. 주로 그런 식으로 도정법은 시장군수. 나머지 내용들은 5, 6을 마지막 할 때 한 번만 봐도 충분합니다. 표시 안 돼 있는 건 절대 보지 말라는 얘기가 쭉 넘어갑니다. 어디까지 넘어갔습니까? 하면 323도 넘어가고 324 갑니다. 324. 정비 사업용 조치에서 1번 임시 수용 시설 설치 등 얘도 한 문제가 아니고 곧잘 지문 하나. 자, 있습니다. 지금 3번 1번 임시 수용시설 설치 등은 2주 대체입니다. 2주 대체. 핵심만 설명 1인력입니다. 여기에서 정비사업은 기본이 철거하는데 뭐가 철거되냐? 주택이 철거되면 소유자를 갖다가 2주 하기 위한 2주 대책을 만드는데 이게 2주 대책이 법에서 주거환경 개선하고 재개발에만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에는 2주 대책이 없어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실무할 때 재건축은 2주 대책, 보상 이런 거 없다고. 주거환경 개선하고 재개발만 2주 대책 있는 거예요. 법에서는 두 가지 인정한다. 어떻게 하냐? 정비구역 안이나 밖에. 정비구역 안이나 밖에. 노트 보면 다 있어요. 정비구역 안이나 밖에 만일 여기에 임대주택이 있다 그러면 이 임대주택을 활용해라. 여기다 주민들을 옮겨라. 그게 없다 그러면
주민들을 임시로 수용하기 위한 시설 설치라. 천막 치라, 천막.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주비 줘라, 이주비. 이주비, 주택자금입니다. 주택자금에 융자, 알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첫 번째 포인트,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은 어쩐다?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두 번째, 임시 수용시설인데 임시 수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임시 수용설치해서 잠시 쓰겠다. 뭔 말이냐? 토지 건축물을 잠시 쓴다. 누구 건데? 누구 건데? 그게 국가나 지자체 소유일 수도 있고 기타 소유일 수 있는데 좌우지가 누게 되든 간에 쓸 수 있다. 일시사용. 뭐 보상금 주면 되니까. 일시사용하는데 국가나 지자체 소유면 무상이고 기타 소유면 유상이다. 이랬을 때 국가 지자체는 무상으로 쓴다. 그러면 국가 지자체는 좀 쓰자 라고 말하면 거절할 수 있냐 없냐 써놓고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있다. 첫 번째, 이름들 가지고 절대 함정 안 쓰니까 이름은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제3자와 매매계약 체결했으면 거절할 수 있다. 네 오기 전에 먼저 사용계획이 확정됐으면 거절할 수 있다. 3자에게 사용허가 했으면 거절할 수 있다. 이게 해가지고 지문 하나 둘 나온다고. 시작합시다. 1번 사업시행자는 줄 거요.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줄 거는 거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시행으로 철거된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에 대해서 정비교육 내외 소지한 임대주택 시설에 임시를 거주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성 등 임시 수용해서 하는 조치 체크합시다. 하이한다. 주거환경 재개발은 하이한다. 그 다음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임시 수용해서 필요하면 국가지자체 그 밖에 공공단체 개인의 토지를 체크합시다.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누가 따지면 그냥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자, 2번 국공인이 무상입니다. 국가지자체는 사업시행자부터 임시 수용시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 신청 받을 때 건축물이나 토지에 관한 다음 하나에 해당 사유가 없는 한 체크합시다. 거절하지 못한다. 체크합시다. 사용료 대부로 면제다. 그러면 박스 하나 둘 셋 세 가지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말. 세 가지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있다. 첫 번째, 3자와 매매계약 체결했으면 거절할 수 있다. 3자에게 사용허가 했으면 거절할 수 있다. 사용 신청 전에 사용계획 확정됐으면 거절할 수 있다 있다 있다. 거절할 수 있답니다. 나머지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맨 밑에 1번 토지 수용 사용 중요하지 않아요. 넘어갑니다. 326, 27 중요한 거 없음. 28페이지 가게 되면 5번입니다. 5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특례 1번. 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줄 거놓고 주거환경 개선사업들은 건축허가를 받은 때와 부동산 등기할 때는 주택도시기준법에 의한 체크합시다. 군민대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정비사업이 6개 있는데 그 중에서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 안 하는 게 하나 있다고. 그게 뭐냐?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국민주택 채권 매입 안 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국민주택 채권 매입 안 한다. 그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필요가 없고 3번 필요가 없고 그 밑에 4번도 X고 그 다음에 6번에 1번입니다. 6번에 1번. 주거환경 개선구역 지정고시하면 자동 뭐가 되냐? 2종 일반주거요. 2종 일반주거. 2종 일반주거 되는데 가로 안에 수용 방식이면 3종 일반주거.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방식은 뭐가 있어요? 기, 수, 환, 관, 혼용.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려고 정비구역 지정하면 주거환경 개선구역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려고 정비구역만 지정하면 자동 뭐가 된다? 2종 일반주거. 수용 방식은 3종 일반주거. 거기까지 더 보지 말고 7번 지상권 등 계약이 해지인데 이것은 상식입니다. 상식. 자, 정비사업승인으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당사자는 이걸 알려면 얘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 정비사업 하려면 먼저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아야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이제 시행자는 저기 봐요. 저기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뭘 하는 거예요? 철거하는 거예요. 철거.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뭐가 시작된다? 철거가 시작된다. 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 지금 소유자 갑이다. 건물 가지고 주택이다. 주택 가지고 살고 있는데 철거가 시작되니까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관리처분계 인가고시 같은 건물 철거. 얘는 뭐하러 간다 이제? 이 건물 철거로 가니까 이 건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 주택의 만일에 임차권자 누가 있다? 을이 있다. 그러면 을은 임차 목적 달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을은 소유자에게 계약 해지하자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1번 있답니다. 자 1번 있다. 그 다음에 2번은 뭐냐? 그럼 을은 갑에게 보증금 달라고 요구해야 안 해요? 하겠죠. 얘가 보증금 가지고 있으면 돌려줘야죠. 다 써버렸으면 어쩐답니까? 누구한테 요구할 수 있다? 시행자에게. 시행자는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 주고 난 다음에 시행자는 갑에게 구상권이 발생한다. 갑이 주면 그만인데 안 주면 시행자는 갑에게 이것 대신에 새로운 토지금을 갑에게 줘야죠. 분명히 줍니까? 줍니다. 주기 전에 미리 뭐 해놓습니까? 압류해놓고 줍니다. 압류. 이때 압류는 효과가 뭐하고 똑같다? 저당권과 똑같다. 그러니까는 거기 보면은 1, 2, 3, 4는 전부 다 상식적인 얘기고 5번입니다. 5번.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으면 5번이 아니고 2번. 전속기간에 대한 규정 적용 배제. 그 부분 좀 신경 써야 되는데 봅시다.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았습니다. 뭐가 시작된다? 철거 시작된다.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다. 이거는 뭐라고요? 주택. 자, 임차인 누구라고? 을이다고.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딱 들어오면 자, 시행자가 어떤다? 철거할 테니까 나가라. 관리처분계 인가고시 언제 났냐? 언제? 2006년 5월 1일 날 인가 떨어졌다. 자, 을하고 갑은 계약을 맺었다. 무슨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 언제 맺었냐? 2005년 5월 1일 날 맺었다. 2005년 5월 1일 날 맺고 관리처분계 인가는 언제 떨어지고? 2006년 5월 1일 날. 자, 시행자 와가지고 비켜. 왜? 관리처분계 인가 났으니까 뭐하게? 건물 철거하게. 그러니까 우리 씩 웃으면서 너 이라봐 해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자, 내가 계약을 언제 썼다? 2005년 5월 1일 날 썼으면 너는 뭣도 모르냐? 주임법도 모르냐? 주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 정하면 몇 년을 본다고 2년을 본다고 주임법에서 이렇게 나 같은 약자를 위해서 규정해놨으니까 나는 언제까지 살 테니까 2007년 5월 1일까지 살 테니까 그때 와서 철거라 라고 얘가 주장하면 얘는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받아들이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관리처분계 인가만 딱 떨어지면 최단기가 몇 년? 2년. 이 규정을 쓰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2번이요.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으면 지상권 최단기간은 어디? 민법. 전세권 최단기간은 민법. 주택임대차 주임법. 상가임대차 상임법. 그 법에 있는 일부 규정 그 말은 최단기간 규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야 사업이 됩니다. 현 문제가 결론은 적용한다 안 한다니까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8번 가능성이 없으니까 무시하고 331페이지 5번 관리처분계 잠시 쉽시다.